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학사를 강의하고는 김선호입니다. 문제풀이를 강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합시다. 자, 제 몸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 아까 전 시간에 했었죠. 오늘은 이 조명이랑 이 채광이 너무 마음에 드는 제 얼굴이 되게 잘생겨 보입니다.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자, 오늘은 항일 의병운동. 항일 의병운동은 사실 세 개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을미의병, 그러니까 을미사변 때문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세 개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전국에서 화성노조를 하던 이들은 1900년 후 여기서 포인트 1900년이요. 전후 충청도와 소백산목 전라도에서 활빈당이죠. 활빈당 기억하시죠? 원래 동학의 잔존 세력하고 을미의병의 잔존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활빈당입니다. 그래서 쭈쭈쭈 보시면 틀린 겁니다. 반공령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이권이 넘어가는 거 반대한 거 맞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활빈당은 1900년대에 뭐를 주장하냐면 균전제 실시 주장해요. 균전제 실시, 토지의 균등 배분 무효고, 그 다음에 반공령을 할 걸 주장하고요. 반공령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할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금강개발하고, 철도부설권을 주는 거를 요거를 막죠. 요런 것들을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대한 3인 논설이라는 논설 13개 조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반대했고요. 요거 맞고요. 요거 맞죠. 정부의 탄압을 위해서 개의 조직이나 기독교 등의 종교 조직을 이용해서 활동한 거는 동학이고요. 요걸 누구를 뭐라고 하면 영학당이라고 합니다. 영학당. 그러니까 동학 세력들이 워낙 탄압을 받고요. 탄압을 받으니까 그 동학의 잔존 세력들 중에서 기독교 단체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라도 쪽에 들어가고 세력을 키워가지고 1899년인가? 99년에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영학당 기억해주세요. 영학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라는 의미. 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8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제시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정리한 거래요. 자, 국무가 섬 오랑캐에 해를 입었다. 이거 뭐야? 이거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그죠? 을미사변을 얘기하고, 이건 을미의병을 얘기하는 거니까 1895년 되겠고요. 개되지도 못한 어쩌고저쩌고 자기 영리만을 생각하고 위협이 늘려 스스로 먹었고 발발 떨면서 나라 파는 도적이 되었다. 요거는 뭐냐면 황성신문에 연재한, 자, 장지현 씨가 연재한, 대충 감 오시나요? 황성신문에 장지현 씨가 연재한 시리아 방송되고 나 이날의 목노와 통곡하노라. 이거 뭐야?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도. 이게 1905년입니다. 을사조약이니까. 그가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고 한일 양국을 격리시킴으로 주사한 것이다. 이거는 누구 얘기냐면 안중근 열사 맞나요? 안중근 열사가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한 얘기입니다. 백성을 지키고 지방관을 두루룩. 비록 우리가 초유의 유민이지만, 원래 문제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원래 문제는 비록 우리가 초유의 유민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임금의 옷을 입는 제도로 국가의 유망을 좌시할 수는 없다. 이거 쭉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1895
1894년에 1894년 2월에 얘기한 2월에 동학에 의한 전봉준의 경문입니다. 전봉준의 경문입니다. 그러니까 1894년 2월, 그러니까 1909년 5년, 그러니까 1번은 얘고요. 리을이고 두 번째는 기역이고 그다음에 니은 디귿순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내용이 어렵죠. 쉽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그나마 쉽게 구별되는 거는 기역하고 디귿 정도죠. 이 안중근 의사의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이니까 요 정도 기억하겠는데 나머지는 좀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특히 전봉준의 경무는 외우기 쉽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그 사료들 있죠. 그러니까 그 전봉준의 경문이라든가 아까 전에 나왔던 요 안중근 의사의 요 말들이라든가 사료들을 좀 시간이 나실 때마다 틈틈이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사료가 언제 문제로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84번입니다. 가나와 관련된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참령 땡땡땡이 내가 몇 해 동안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군대 해산이죠. 갑자기 해산을 당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1907년에 일어난 군대 해산입니다. 군대 해산. 당연히 군대 해산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의병운동의 최대의 의병운동이죠. 정미의병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용병의 요체는 일치 단결하는 데 있다. 각도의 군사를 여기서 요게 포인트네요. 각도의 군사를 통일해서 쭉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요거 13도 창의군 얘기하죠. 이인영이라는 13도 창의군의 대장이 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13도 요거 얘기하는 거죠. 13도 창의군 얘기하는 거죠. 13도 창의군. 그러니까 기억에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의 13보 창의 대진소가 설치되고 이인영을 창의대장으로 뽑았다. 예, 맞는 말. 그 다음에 허위가 이끄는 선발 부대는 동대문 인근까지 진출했지만 졌어요. 일본군에게 졌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퇴위하고 정미조약이 강요되는 계기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고종이 퇴위하고 정미조약이 일어난 다음에 군대 해산과 정미의병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선우가. 그러니까 틀린 거는 3번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해외 동포에게 드리는 걸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관동창의대장 이인영 나왔죠. 이 내용들도 내용이지만 관동창의대장 이인영 나왔으니까 이건 13도 창의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13도 창의군 얘기면 정미의병에 해당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디요? 다에 해당한다는 거죠. 정미의병 다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인영이라는 이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이 반발해서 일어난 건 이거는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근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을미병이라는 거 타이밍도 맞고 가도 맞지만 이거는 정미의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평미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활약하는 건 요거는 을사조약에서 맺어진 을사의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명한 저랑 굉장히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제 이름이 김석인데 동질감 많이 느끼는 신돌석이라는 분이 평민의병장으로 처음 등장해서 활약을 했죠. 그다음에 전계층에 참여한 전국적 항일구국운동으로 발전했다. 맞는 거고요. 만주 연해도 등지로 옮겨서 이건 남한 대토벌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근거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토벌 나가니까. 그래서 활약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겠지만 라 이후예요. 라 이후. 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라 이후에 일어난 한일합방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애국개몽운동 보시죠. 자, 애국개몽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체는 일단 그 헌정회에서 나온 대한자강회, 그 다음에 보안회, 우리나라의 그 이권 수호 운동을 하는 보안회, 그 다음에 신민회. 애국개몽운동 단체지만 그 군사 기지를 건설한 신민회 되게 중요한 단체죠. 자,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이게 보안회입니다. 보안회고, 보안회는 1904년 7월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 다음에 국권 회복을 목표로 교육과 식산운동을 전개한 요게 이제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 원래 헌정연구에서 나왔죠? 그죠? 대한자강회고 이게 1906년 4월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신한 자유문명국에 설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 이거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이게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그러니까 답이 될 게 기억밖에 없네. 1번밖에 없네요. 네. 신민회는 1907년 4월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1907년 4월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으쌰. 다음 문제 가시죠. 자, 신민회는 뭐 양기탁이라든가 보살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가 단체 신치현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주도해서 만들어졌죠. 자, 91번입니다. 애국계몽단체의 취지문이래요. 이 단체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뚜루룩 나왔죠. 신단체를 조직하고 신국가를 건설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민회는 학문위계관 요구를 철회시킨 건 보안회고요. 그죠? 강제퇴위 반대운동으로 해산당한 거는 요거는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가 강제퇴위 운동을 반대하다가 해산당해버리죠. 그 다음에 화폐정리 사업에 반대하는 운동은 이건 뭐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폐정리, 여기 신민회 자체가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란 말이죠. 신민회 자체가 1907년에 만들어지는 단체인데 화폐정리 사업은 언제예요? 이거는 1905년에 하는 일이죠. 한일 협약 이후 1905년에 하는 일이니까 시기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전체적 이거는 신간회죠. 신간회. 이건 1920년대 등장한 1927년에 등장하는 신간회고요. 국권회복과 공화정체의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 요거는 요게 신민회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시죠. 헌정연구회를 모처로 설립된 단체로 독립을 위해 자강을 주장했다. 자강의 방법으로는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켜 흥하게 하는 것이라 강조했으며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와 강연회를 개최했다. 요거는 누구냐면 요게 이제 헌정연구회를 모처로 설립했다고 말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긴 누구? 거기서 자강회란 말이 나왔으니까 대한자강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신민회죠? 신민회죠? 그죠? 딱 보시면은 안창호, 양기탁 이렇게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오산학교 딱 나오면 신민회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미 7일 조약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거는 대한자강회하고는 사실 맞는 얘기고, 반대하는 투쟁하다가 결국에 이것 때문에 해산당하죠. 그 다음에 통감부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서 참고로 여러분 통감부가요, 총독부 아니에요. 통감부요. 통감부는 1906년에 만들어지는 단체입니다. 1906년 2월에 만들어지는 단체인데 얘가 대한자강회가 1906년 4월이거든요. 1906년 2달 차이밖에 안 나긴 하지만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설립된 얘가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통감부가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근대 국민국가 연설을 위해 노력했다. 공화정책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한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독립기지를 건설하기도 하죠. 독립기지를 건설하기도 하니까 이런 무장투쟁에도 나서기도 하니까요. 애국계몽운동이 너무 이렇게 말만 하는 그런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도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보시죠.
이제 근대 경제사입니다. 경제사. 자, 여기서 보시면 1890년에 대일 수출입 상품의 품목별 비율인데 일단 수출 상품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해요? 쌀이요. 그다음에 수입 상품의 대부분은 면화가 차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면 산업 구조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미면 산업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옳지 않은 건데 일단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쌀들이 쫙 빨려 갖고 가니까 당연히 쌀값이 올라겠죠. 그다음에 일본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들어온 값싼 면화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면공업 발전에 타격을 입었겠고 지방관이 방공력을 초래하기도 했겠지. 농쌀이 많이 나가니까요. 근데 뭐 지주나 분홍은 쌀값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죠. 쌀값이 올라가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서 오히려 큰 타격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딱 요 밸런스만 보시면 되니까. 다음 문제 보시죠. 국교 확대 초기에 계양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본 상인의 황토봉이 점점 내륙으로 넓어지자 두두두둑. 자, 여기 보시면 행상들이 입는 피해가 심해졌다 이렇게 나왔죠. 행상들이 입는 피해. 이 행상들이 대부분 보부상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조직을 건너 보부상 조직을 형성해서 야 보부상 조직을 설립했다. 보통 보부상 조직하면 여러분 잠깐 한국협회만 생각하는데 한국협회는 뭐를 없애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단체고요. 독립협회를 없애기 위해서 1898년에 만든 단체고 이거는 해상공국이죠. 해상공국. 이건 1883년에 만든 1883년에 만드는 해상공국이고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지는 단체. 그 다음에 한국중앙총상회는 이것도 1898년에 만들어지는 거고 농목축시험장은 1884년에 만들어진대요. 네, 농무목축시험장 이거는 그 농업기술을 들여오기 위해서 만든 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공국이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부상 하면은 저기 한국협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상공국도 있다는 거를 꼭 체크해 주셨으면 해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에 정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백동화 교환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1905년에 일어난 화폐정리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폐정리 사업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우리나라 원래 그 갑오개혁 이후로 그 은본위 화폐제를 썼습니다만 백동화를 많이 냈죠. 백동화를 많이 내면서 그 백동화가 이 화폐 질서 많이 교란했는데 이 백동화를 중요한 건 백동화하고 일본 중앙은행의 화폐하고의 1대1 교환을 일본 제1은행하고의 교환을 해주는데 1대1 교환이 아니라 뭐다고요? 이 백동화의 품질에 따른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상위의 백동화는 그대로 바꿔주지만 뭐 질이 낮은 병종 같은 경우에는 백동화를 아예 안 바꿔주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예 안 바꿔주는 일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당연하겠지만 품질별로 바꿔준다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 답이 아니에요. 액면가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뭐요? 그 퀄리티에 따라 그러니까 백동화의 상태와 품질의 별로. 그래서 갑을 병으로 나눠가지고 갑은 2전 5리, 을이 1전, 병종은 아예 안 바꿔줬고요. 이렇게 바꿔줬답니다. 여기는 이건 아예 안 바꿔줬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우리나라 상인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일본 화폐로 바꿔주는 게 되니까 일본 제1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 이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 이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102번 국채보상 운동이네요. 국채 1,300만 원 대한매일신보 주도로 대구에서 중심으로 일어난 국채보상 운동인데 자, 요 당시 1,300만 원이면 지금 대충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1년 예산이 약 600만 원 정도였답니다. 1년 예산이 약 600만 원.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 정도 되니까 어마무지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고 그 당시에 집 한 채를 1,000원이면 집을 한 채 살 정도니까 1,3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죠. 대충 집 한 채 값으로 대충 환산해 보고 쌀 값으로 대충 환산을 해봐서
쌀 한 가마니가 2원인가 할 때니까요. 2원인가 1원인가가 쌀 한 가마니니까 대충 환산을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4,600억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4,600억 정도. 예, 이렇게 나중에 요 국채보상운동을 해갖고 19만 원 모을 때죠. 19만 원이라는 액수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자, 일제는 화폐 정리와 배경. 예, 우리나라한테 차관을 들여오게 했죠. 그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일본의 선열 저령도조차 요구한 거는 이거는 독립협회가 나서서 난리죠. 독립협회가 나서서 없대잖아요. 그죠? 저령도조차 요구한 건 요건 1898년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1907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황무지 개관권을 일본인에게 넘겨주도록 강요한 거 요거는 누가 막아요? 보안회가 막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해안 측량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1876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죠. 조일 수호 조규. 이때 넘어온 불평등 조약이죠. 우리나라의 이 해안권, 영토 주권을 침해한. 예, 답은 그래서 이 배경은 거액의 차관을 들어오게 됐다. 나중에 요 국채보상운동이 실패하고 일제가 약 한 2,000원 정도의 차관을 더 빌려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자, 근데 문화사입니다. 보시죠. 왼쪽은 왼쪽은 명동 왜 자꾸 꺼져? 깜짝 놀랐네. 자꾸 왜 꺼질까요? 왼쪽은 명동성당이고 오른쪽은 원각사인데 명동성당이 만들어지는 해가 이게 1898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죠. 원각사가 만들어진 게 1908년이고요. 1908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서울 부산 간 철도가 개통되는 건 이건 1905년에 가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다음에 광해원이 설립된 건 좀 옛날이죠. 광해원은 1885년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그다음에 서해문에서 성청량리까지 전차가 운행된 거는 이거는 1899년에 일어난 일이고, 최초의 중등기관이 한성중학교가 설립되는 건 이게 1899년에 고종황제가 칙령 11호를 내밀어요. 칙령 11호를 반포해서 중학교 관제를 반포합니다. 중학 관제를 반포하고 그 다음에 1900년에 한성 중학교가 설립이 되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광해원은 명동성당보다 앞이죠. 1885년이니까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제강점기의 생활 모습으로 묘사한 걸로 옳은 거래요. 대한천일은행 앞에서 회사원이 제국신문을 읽었다. 자, 여기 일제강점기잖아요. 이거 이 문제 열 봤지? 일제강점기면은 1910년대 이후인데요. 이 제국신문은 1910년에 폐간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 유경공원에 입학한 이 유경공원도 이게 1886년에 세워져 가지고 1894년까지 있었던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인이 운영하는 전차를 타고 이것도 그 미국의 콜브린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차였죠. 그래서 1899년에 운영이 시작돼서 1909년까지 양도하고 없애니까요. 일본의 운영권을 일본에 양도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인이 운영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이 이후에는 일제가 운영하거든요. 미국인이 운영하는 전차를 탈 수가 없죠. 1910년대 이후인데. 그죠? 이것도 1994년이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좀 옛날 드라마입니다만 거지왕 김춘삼 그거 딱 여기죠. 토막촌에서 거지처럼 생활하는 거 딱 요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문제가 만만치 않았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개항 이후 대한제국시대에 발행된 신문이래요.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한자 좀 읽을 줄 아시죠? 네. 이거는 대국신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제국신문이고요. 이거는 한성순보고요. 여기는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나오죠. 대한매일신보. 요거는 황성신문이죠. 황성신문. 자, 시일야 방송대국으로 되게 유명한 그 황성신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제국신문 순한글로 만들어서 네, 여기 보시면 보는 게 알겠지만 이 보이시나요? 한글로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한글로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많이 구독했고요. 한성순보는 방문국에서 발행한 신문, 갑신정변을 비판 보도했다.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방문국은 언제 없어져요? 최초로 신문을 만든 기관, 그러니까 최초로 뭐 이렇게 언론 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긴 하지만 갑신정변 때 없어져요. 갑신정변 때 없어지고, 그리고 이 방문국에서 발행한 이 신문들은 기본적으로 갑신정변을 했던 사람들인 그 급진개혁파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방문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해서 만든 사람이 박영로예요. 이걸 주도해서 만든 사람이 박영로라니까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할 리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일야 방송대국의 논설 다 황성신문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화선언. 이게 원래 을사조약 무효화선언이 그 영국 잡지인 트리뷴이라는 잡지에 이제 그 보도가 됐거든요. 그거를 대한매일신보에서 재인용 보도한 거죠. 재인용 보도해서 고종 황제의 친서를 신문에다가 아예 대놓고 때려버리는 그런 게재했습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110번입니다. 110번. 다음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황성신문은 남궁홍의 창간과 있고 을사늑약과정의 체계를 설명한 오건조약 청제전말이라는 기사를 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국신문은 1898년에 이종일 등이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순한거 신문이라는 얘기 아까 전에 했죠. 만세보는 천도교 측에서 발행한 순한거 신문이 틀렸어요. 예. 네, 만세보는 국한문 혼용의 신문입니다. 일진회는요, 어차피 동학이요, 여러분. 동학이 일본한테 협력하는 일진회 측과 일본한테 이제 싸우는 천도교 측으로 갈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일진회 등의 매국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가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요. 고종의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발표했다. 이것도 대단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요거 틀려서 답이 3번이네요. 112번. 하하하하. 근대에 설립된 학교들이 설립된 순서. 이런 문제는 보고 좀 당황스럽답니다. 설립된 순서. 네. 거기 해설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산학사가 1883년에 만들어져요.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원산학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요. 원산학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동문학, 그 다음이 배제학당이고 그 다음이 이화학당이고 그 다음이 유경공원이에요. 그 다음에 유경공원이고 그 다음에 경신학교, 흥화학교, 홍화학교고 그 다음에 오산학교거든요. 요게 1883년이고 동문학도 1883년, 배제학당이 1885년, 이화학당이 86년, 유경공원이 1886년, 경신학교가 1086년. 이 세 개가 같아요. 그 다음에 홍학교가 1905년, 오산학교는 신민회가 만든 학교잖아요. 그래서 얘는 1908년에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된 거는 그나마 4번 정도 되겠네요. 네,
이거 적어놓고 기억합시다. 이런 건 정말 어떻게 풀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115번입니다. 근대교육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80년대부터 개신교가 중심이 돼서 선교 목적으로 사립학교 설립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학교가 배제학당이죠. 아펜젤러가 만든 배제학당이고, 그 다음에 맞는 얘기고, 가보교육 때 교육이국조서 발표되고, 예, 각종 관립학교가 세워졌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성사범학교가 이때 세워지고요. 예? 왜 사범학교가 세워진지 아시겠어요? 가보개혁으로 1차 가보개혁에서 뭘 폐지해요? 과거제를 폐지하잖아요. 과거제는 여러분 여기까지 과거제 단순한 관리 임용 시험이 아니라 이 과거제를 정점으로 해서 수많은 교육제도들이 밑으로 붙는 거예요. 과거제를 폐지하니까 다시 새로운 교육제도가 필요해서 그러려면 선생부터 키워야죠. 사범학교 만드는 거죠. 한성사범학교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만들어요? 외국인 학교, 외국어 학교, 한성 외국어 학교를 만들죠. 왜? 외국하고의 교역을 하려면 외국어를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외국어 학교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95년 9월 달에 이제 한성 소학교가 만들어지죠. 자, 을사늑약 이후 사립학교 설립이 활발해졌다. 네, 그거는 오산학교라든가 보성학교라든가 휘문의숙, 지금의 휘문고등학교죠. 이거 숙명여학교, 지금의 숙명여고, 이런 학교들이 요 을사늑약 이후에 만들어진 거 맞고, 일본은 1908년 사립학교라고 만들어 총독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여러분, 총독부라면 언제 이후예요? 조선 총독부는 1910년 이후죠. 일제시대가 된 다음부터 총독부니까 이 시기는 총독부가 아니라 뭐예요? 통감부의 인가를 받겠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통감부의 인가를 받겠다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틀린 건 4번입니다. 117번 보시죠. 20세기 초 종교계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한용우는 일본의 침투에 대항하면서 민족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맞고요. 손병희는 일진회가 동학조직을 흡수하려 하자. 이렇게 해서 일진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도교를 창설해서 정통성을 지키려고 했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 박은식은 유교구신론을 지어서 평등한 종교를 거듭내야 된다 주장한 것도 맞는 얘기. 김태경은 전국의 유림과 더불어 대동학회를 져서 유교를 통한 애국해먹는. 요건 뭐가 틀리냐면 이 대동학회는 1907년에 만들어진 친일 단체예요. 그러니까 민족운동, 종교계의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얘는. 그죠? 예. 학문연구소를 통해서 표방해서 만들어진 친일 운동단체니까 이것들은 기억해 줍시다. 문제가 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거 김태경 선생이 만든 것도 아니죠. 이 양반은 김태경 선생은 박은식과 더불어 우리나라 후대에 나오는 양명학자로, 무한말 양명학자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넘어가죠.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좀 많이 당겼더니 화면이 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부분들 있죠. 문제가 좀 이상하게 안 보이네요. 다음 자료에 법령이 반포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건데, 통감부가 법률 6호를 출판법을 반포해 사회 질서에 횡행된 이유로 교과서는 물론 두두둑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통감부가 나오죠. 조선 통감부 쪽에 여기 보이시죠? 통감부가 언제 만들어져요? 1909년에 만들어져가지고 통감부는 나중에 이게 1910년이 되면서 뭘로 바뀌어요? 총독부로 바뀌죠. 그 다음에 출판법은 여러분 1909년에 반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옳지 않은 건 부산 가는 관리라, 기차 타고 부산 가는 관리, 이거는 기차가 1899년에 개통이 됐고요. 기차는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됐죠. 부산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고 부산은 가지 못하겠지.
경인선. 일단은 기차 이것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기차가 만들어진 게 1899년이니까 네, 이 시기엔 당연히 있었겠죠. 그다음에 국문연구소를 경인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후에 계속 만들어졌으니까 국문연구소에 출근한 연구원. 참고로 국문연구원은 1907년에 만들어서 1910년에 폐지됩니다. 그 국어연구단체죠. 1910년에 폐지되는 전한국에서 화폐를 제조하는 노동자. 그 화폐는 이게 전한국은 1883년에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1904년에 폐지됩니다. 1905년에 뭐가 일어나죠?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1904년에 폐지돼요. 이 전한국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얘는 1906년서부터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땡. 전한국에서 화폐를 제조하는 노동자는 1904년에 폐지되니까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자, 대한매일신보를 들고 다니는 행인. 대한매일신보가 1904년에 만들어진 신문이니까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근대사를 어느 정도 일제시대 전까지 근대사를 정리했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고 해드릴 말도 많은데 문제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많이는 못 드렸어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해설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일제시대사 얘기를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